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원래는 그 기둥이 없었는데 나중에 입주해 보니까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최근에 허위 과장 광고로 라이브 오피스 분양 계약을 하시고 입주하시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하시곤 하시는데요. 여기서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이브 오피스는 겉보기에 냉장고, 인덕션 같은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샤워시설, 화장실도 있어서 일반 오피스텔처럼 생겼는데요. 실은 주택이 아니에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주거시설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생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라이브 오피스랑 또 어떻게 다르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숙은 레지던스인데요. 단기 투숙 호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숙도 취사시설이나 세탁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숙은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영업신고도 해야 하고요. 전월세도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사시설이나 세탁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실거주가 가능하다,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다, 분양받으시라 이렇게 하면서 무리하게 홍보하니까 많이들 분양계약 체결하시더라고요. 분양계약 체결하실 때 내가 생숙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제 라이브 오피스를 받은 건지도 잘 모르시고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꼭 이제 주의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경우 같은 케이스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분양계약 철회, 해제, 취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최초 계약 과정에서 길거리나 영업소 외 장소에서 유인받아서 분양계약을 했거나 또는 전화상으로 권유를 받고 방문해서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 내지 전화 권유 판매로 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네, 철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분양계약 해제는요? 해제는 보통 공급계약서를 보시면 공급계약서에 계약 해제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통상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3개월 정도의 입주 지연이 대표적이에요. 아직 입주 시기는 안 되었지만 분양 목적물에 대한 현재 공사 진행 정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분양계약에 정해놓은 입주 예정 기한까지 준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주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급계약서가 사실 되게 깨알 같은 글씨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기가 어렵고 하지만 해제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면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사하다 보면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사가 지연이 돼서 입주 예정일을 지나가 버리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든지 기존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설계돼서 시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해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든지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원래는 그 기둥이 없었는데 나중에 입주해 보니까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층고가 되게 다르게 지어졌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양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니까 계약 해제를 하고 그간에 납입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을 반환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분양계약 취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주거가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된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홍보해서 분양계약을 했는데 막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라이브 오피스나 아까 말씀하신 생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이럴 때는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 광고 내용에 따라서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분양법이 있는데 시행사들이 분양을 하려면 이 건분법을 잘 준수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건분법에 따라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행위를 했다거나 거짓으로 분양신고를 했다거나 수분양자 동의 없이 되게 중대한 내용의 설계 변경을 했다거나요.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건분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철회, 또 해제, 취소 등 다양하게 법리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계약을 다시 없던 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시행사가 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확인서라는 문서에 주거가 불가능하고 숙박시설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한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서명하라고 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건데 네, 근데 시행자 측에서 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류상 확인하고 또 본인 서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서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는데 장애물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야 맞아요. 되겠네요.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의 홍보물, 문자, 카카오톡, 녹취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의 소송들은 최대한 나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원고들을 많이 모아서 함께 집단 소송을 하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승소율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되돌리고 싶은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분양계약을 체결하실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분양대행사, 신탁사, 시행사는 계약 해제가 안 된다고 하지, 중도금 납입 날짜는 다가오지, 그게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각 부동산별로 유형이 달라서 대응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정 변호사, 송민선 변호사였습니다.